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 두 딸을 키웠어요.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시장에서 반찬 만들어 팔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힘든 티 안 냈어요. 특히 큰딸 미정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. 동생 챙기고 집안일 도와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미정이가 28배 도훈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.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 우리 딸을 사랑한다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. 결혼식 때 제가 축의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다 털어줬죠. 이제 우리 딸도 행복해지는구나 싶었어요. 그런데 모든 불행은 도훈이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. 처음엔 작은 카페였어요. 딸이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. 엄마, 우리 이제 잘 될 거야. 걱정하지 마. 목소리가 너무 밝아서 저도 믿었어요. 우리 사위가 뭔가 해낼 사람인가 보다 싶었죠.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카페는 문을 닫았어요. 장사가 안 됐대요. 빚만 3천만 원 남았다고 하더라고요. 딸 부부는 월세도 못 내게 됐고 결국 제게 전화가 왔어요. 엄마, 미안한데 잠깐만 엄마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? 애들도 있고 나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. 저는 당연히 문을 열어줬죠. 내 딸인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.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었고요. 근데 잠깐이라던 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어느새 1년이 됐어요. 문제는 딸 부부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. 처음 두 달은 생활비를 냈어요. 그런데 그 이후론 핑계만 늘었죠. 엄마, 이번 달만 좀 도와주세요. 사업 정리되면 꼭 드릴게요. 애들 학원비가 갑자기 나왔어요. 저는 이해했어요. 힘든 시기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죠.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. 제가 장봐온 식재료로 사위가 친구들 불러서 술 마시는 거예요.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들이 하루 만에 다 사라지고. 그래도 참았어요. 가족인데 뭐 어때 싶었죠.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. 어머니, 혹시 적금 같은 거 있으세요?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. 응, 2천만 원 정도 있어. 평생 모은 거야. 그러자 사위가 눈빛이 변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어머니, 그거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? 이번에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요. 이번이 마지막입니다. 진짜 잘 되면 금방 갚겠습니다. 저는 망설였어요. 그 돈은 제가 늙어서 아플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거였거든요. 그런데 딸이 옆에서 거들더라고요. 엄마, 우리 믿어줘.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아. 저는 결국 그 돈을 내줬어요. 딸의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. 그렇게 마지막이라던 게 10번도 넘게 찾아왔어요. 친구 빌려준 돈 떼었다고 100만 원. 애치과 치료비로 50만 원. 차 보험료 밀려서 80만 원. 제 통장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어요.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. 이것도 다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서요. 그러던 며칠 전이었어요. 사위가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왔어요. 거실에서 저랑 마주쳤는데 눈빛이 이상하더라고요. 어머니, 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? 사업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.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. 이번엔 뭘 달라고 하려나.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. 이번엔 정말 됩니다. 근데 주택담보대출을 좀 받아야 해서요. 어머니 집 담보로 좀 잡히면 안 될까요?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. 이 집은 남편이 죽기 전에 남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보금자리였어요.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죠.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. 도훈아, 그건 안 돼. 이 집은 내 전부야. 그러자 부엌에 있던 딸이
와락 끼어들었어요. 엄마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구는 거야? 우리가 잘 되면 결국 엄마한테도 좋은 거잖아. 왜 맨날 믿지를 못해?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. 이게 정말 내가 키운 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?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. 미정아, 엄마는 너희한테 다 해줬어. 내가 가진 거 다 내줬어. 하지만 이제는 이 집 하나만큼은 지키고 싶다. 그러자 사위가 차갑게 한마디 하더라고요. 어머니,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이기적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?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? 이기적이라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. 내가 평생 이 사람들 위해서 산 게 이기적인 거였나? 그 순간 깨달았어요.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구나. 저를 그냥 이용하는 사람들이구나.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. 그래, 이기적이면 이기적인 걸로 하자. 이 집은 내 남은 인생이야. 그리고 이제 나가줘. 딸이 소리를 지르고 울었어요.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우리 친정엄마 맞아. 근데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. 더 이상 내 삶이 잠식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. 사위는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어요. 알겠습니다. 우리 알아서 나갈게요. 나중에 후회하셔도 저희는 모릅니다. 딸 부부는 며칠 후 짐을 싸서 나갔어요.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친구네 원룸에 얹혀 산다고 하더라고요. 내 마음이 안 아프냐고요. 아프죠. 얼마나 아픈데요. 밤마다 딸 생각에 잠을 못 자요. 내가 너무 매정했나 싶기도 하고.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.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다 빨아먹는 관계는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걸. 저는 지금 적막한 집에서 오랜만에 제 숨소리를 들으며 살아요. 밤이면 남편 사진 보면서 속삭여요. 여보, 나 이제야 좀 쉬는 것 같아.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. 딸한테 연락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.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. 딸이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미안하다고 돌아오는 날이 오면 그때는 제가 먼저 손을 잡아줄 거예요. 하지만 제 집과 제 삶을 지키는 일만큼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에요.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.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.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